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나 5년 남짓 연애하다가 결혼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아내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친절하고 착한 천사인데 저한테는 짜증도 많이 내고 어떨 때는 사람 피를 말리기까지 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짜증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1년쯤 되었을 때 아내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아이를 낳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저 하나만 믿고 집까지 뛰쳐나왔고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 집의 반대로 임신 5개월 만에 아내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곁에는 있었지만 수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책임지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아기를 지우는 수술을 하기까지 저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연애 내내 아내의 트라우마와 히스테리는 날로 심해졌고 결혼 전에 밥 먹듯 했던 말 중 하나가 절 보면 죽을 때까지 수술대에서 아기를 지우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서 자신을 괴롭힐 거다.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도저히 저랑은 못하겠다 였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과 저희 누나와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못 박던 아내였습니다. 연애 중에 아내는 헤어지자는 말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설득도 하고 어떨 때는 놔주려고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제가 붙잡아서 결혼까지 하였지만 그 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매일 얼굴 보며 살 부비며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한날은 TV에서 뉴스를 하는데 신생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내는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이후 며칠 동안 말도 안 하였습니다. 그런 행동은 기본입니다. 같이 길을 걷다가 4~5살 되어 보이는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걸 또 보는 날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냉랭해집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내가 저보다 1시간 정도 늦어서 아침은 아내가 간단히 차려주면 먹고 출근하고 퇴근 때는 제가 대부분 아내보다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을 준비하고 아내가 오면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찬바람이 불면 아침은 물론 없고요. 저녁을 차려놓아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3~4일이고 길게는 1달 가까이 냉전이 진행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해서 아내와 풀려고 하면 너는 지져라, 나는 내 일을 한다는 식으로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다 안고 가려 하는데 저희 가족한테까지 그렇게 흉을 보니 더 속이 상합니다. 아내가 중절 수술을 하기까지 저희 아버지와 누나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들도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씩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있다가도 갑자기 저희 집에 대해 듣기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일부러 저 들으라고 제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래, 너 말이 다 맞다. 내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더 노력하겠다. 조금만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수없이 토닥이며 타일로도 보고 하였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때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이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저도 항상 기분이 좋은 것만도 아니어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나 집에 와서 또 아내 눈치를 봐야 할 때는 점점 지쳐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주말 되면 여행 가자. 퇴근할 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서 가보기도 하고 영화 예매해놓고 영화 보자고도 해보면서 서로 풀며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잘 못하는 술도 먹어가면서 술김에 진지한 대화라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 보았지만 뭐든지 그때 순간뿐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싫다고 하면서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내를 두고 어디 가서 잠을 잔다는 말입니까?
전 아직도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처럼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이럴수록 지쳐가는 것도 맞지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네요. 제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나 봐요. 아내의 월급은 세후 월 250만원, 저는 4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돈 관리를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아내가 본인이 돈 관리를 해보고 싶다고 하여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달 100만원씩 친정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친정이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왜 말도 없이 그랬냐 하니까 그냥 엄마가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사셔서 효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도 드렸냐고 하니까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나한테 상의라도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그럴 이유가 있냐고 하네요. 아내는 제가 결혼 당시에 자기에게 했던 말이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내 급여에 아내 급여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할 테니 허튼 곳에만 쓰지 말고 목돈 쓸 경우에는 먼저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면서 엄마한테 내 급여에서 준 거니까 터치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저는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 멘붕이 찾아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회사에서 또 집에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말이 앞뒤도 엉망이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었나 싶습니다. 아내에게 사연을 올린다고 말은 해두었습니다. 댓글이 달리면 같이 읽어보려고요. 그런데 너무 저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 같아서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이 듭니다. 어떨 때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잘 해보자고도 합니다. 저 몰래 눈물 흘리는 것도 많이 봤고요. 제 아내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항상 웃고 있는 천사입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며 부탁하는 것도 싫어해서 뭐든지 척척 혼자서도 잘 해내고요. 제가 그런 면에 반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보다 경험과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연. 아이를 다시 가져보자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딸 텐데 저희 부부관계 안 한 지 오래입니다. 결혼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현재 각방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관계를 시도하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도 이제는 강요하지 않고요. 아내의 의견 존중해 주기로 했고요. 준비되면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절 수술 전후 상황이 빠진 것 같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대학 졸업반이었던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입덧도 심하여 음식도 잘 못 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장거리 연애 중이라 많이 챙겨주지 못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부모님께는 준비가 되면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성별 확인하러 가기 이틀 전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16, 17주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을 하는 노트 같은 걸 발견하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쪽에선 처음엔 반대했지만 배가 불러오기 전에 얼른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자 하셨었는데 문제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설득해보려 극진히 노력했으나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아버지한테 맞거나 문전박대 당할 뿐이었습니다. 바보 같게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였던 저희는 이런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엔 집과 연을 끊을 생각으로 아내를 친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인데 지금 적으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어렸었던 것 같네요. 아내는 그렇게 3주 정도 친구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아버지 누나에게 많이 시달렸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눈물 섞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버티지 못하고 아이를 지우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까지 아내 손을 잡고 제발 내가 더 노력할 테니 수술만은 하지 말자 끝까지 말렸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시에 저희 가족 중에서 아버지와 누나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친년, 대학 4년제 나온 여자가 생각이 있냐? 여자 잘못이 크다. 우리 집안에서는 결혼은 절대 시킬 수 없으며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다. 많이 힘들겠지만 이번에 수술하고 집에 왕래하면서 좀 더 서로 알아가면서 천천히 수순을 밟자와 같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나는 건 이 정도이고요. 이것도 저희 집에서는 단 한마디 해준 적이 없고 아내한테 들은 건데 아마 많이 순화시키고 걸러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저희 집에서 아내에게 사과의 의미로 저희 어머니가 여러 통의 자필 편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나는 장문의 메일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역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하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내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일진 모르겠으나 저희 집에서는 잘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도 아내 손 붙잡고 한마디씩 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워낙 무뚝뚝한 분이시라 말로는 표현 잘 못하십니다마는 30년 가까이 봐온 저로서는 아버지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따뜻합니다. 처음엔 저도 저희 부모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결혼해서 살 건데 그때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아마 지금의 저희 상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아내는 많이 힘들지만 집에까지 가서 말을 할 생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일 뿐일 테고 그걸 부모님께서 아시면 많이 속상해할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글의 아내입니다. 후기라기보단 그냥 제 입장도 써보고자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이렇게 쓰게 되었네요. 남편이 쓴 글을 읽어가면서 손발이 떨리면서 가슴은 먹먹해지고 모니터는 보이지 않고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 울었네요. 나중에는 남편 부둥켜 안고 둘이 펑펑 울고 또 울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남편이 자세히 적어 놓았더라고요. 남편의 속마음도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1년 휴학하고 제 나이 24살이었네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양가 부모님께 환영받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수술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았죠. 저희 어머니가 아시고 난 후 남편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그 즉시 부모님께 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님 쓰러지시고 아버님한테 맞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저희 집과 왕래하면서 설득했었는데 정말 완강하셨어요. 남편을 호적에서 파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이 사람 앞길 망친 건가 하는 죄책감과 동시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위로 오빠에게 전화해가며 자식 교육 운운하면서 절대 안 된다며 쓴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 눈물 흘리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아이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죄책감과 두려움,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남편과 남편 가족에 대한 원망, 이런 감정들이 섞여서 그때도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처음엔 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라며 저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손잡고 우시던 부모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나중엔 식 올리자고 하셨었는데 똑같이 딸 가진 부모 입장인데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내뱉었었는지 난 안중에도 없고 자기 아들 앞날만 걱정됐었던 건지 너무 무서웠네요. 정말. 어머님이 주셨던 자필 편지와 누나가 보냈던 메일 말인데요. 내용을 적을 수는 없지만 솔직히 제가 읽고 느낀 건 너무 형식적으로 밖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싫었어요. 진심으로 보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왜? 이건 뭐지? 지금 어쩌란 거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은 가족이고 제가 선택한 거니까 받아들이려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 중이긴 합니다. 연애 5년, 결혼생활 1년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하죠.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과거 숨기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다 여기며 사람 하나 보고 결혼 결심한 거고요. 복수해야지 하는 보상 심리 같은 거 가지고 결혼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잊을 수만 있다면 다 잊고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거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만 좀 어색해서 그렇지 양가 부모님 다 축복해 주시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식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냥 좋았었네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 저는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어머님과 형님이 불러내서 같이 밥도 먹고 저한테 옷도 사주시고 했는데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웃고 있는 제가 가식 떠는 것으로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서 뵙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연애 시절에는 수술 이후로는 관계 잘 갖지 않았었고요. 그냥 다 싫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아이 갖길 간절히 원했었어요. 저도 처음엔 결혼도 했고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도 있으니 이제는 아이를 가져도 다들 축복해 주겠지란 생각 때문에 노력했었는데요. 관계를 가지려 하면 자꾸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그마저도 오래 가지 못했었네요. 그래서 아마도 남편에게 본의 아니게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친정에 보낸 용돈은 좀 오해가 있어요. 친정에만 100만 원씩 보내드린 건 맞아요. 하지만 시댁에 보낼 용돈은 따로 계좌 개설해서 이체해 두었어요. 처음엔 같이 50만 원씩 보낼까 하다가 내키지가 않아서 친정에만 보내고 시댁 건 계좌 개설해서 그냥 이체만 해 두었네요. 기분 좀 풀리면 남편에게 말해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자고 하려 했는데 남편이 우연히 알게 되어서 괜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슴 아프게 했네요.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해요. 지금은 잘 풀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고 펜션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 말 듣자마자 안 가겠다 했겠지만 이번엔 다녀오려고요. 남편도 저도 월요일에 연차도 내놨고요. 좀 쉬고 오려 해요. 처음 만났던 대학교도 같이 가보기로 했네요. 처음으로 볼에 뽀뽀했던 기숙사 앞 벤치랑 함께 거닐었던 캠퍼스, 백반집 등등 바람도 쐬고 서로에게 솔직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울 수는 없겠지만 잠시 제쳐두기로 했어요. 너무 한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서요. 과거도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한데 말이에요. 기분 나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혀지기 마련인데 마음속에 두고 되새기면서 증폭시키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너무 괴롭힌 것 같기도 하네요. 소중한 시간 내어서 진심 어린 충고와 함께 가슴 아파하며 적어주신 댓글들 정말 감사드려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찾아뵐게요.